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주로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기본이 사실 시드가 억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푼돈으로는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궁금해요. 어떤 네. 분들이 주로 타겟팅으로 영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미국 부동산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저 20대 때 유학 간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뭐 월세가 기본이 방 한 칸인데 350인데 그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 있었는데 걔는 네. 뭐 그 투룸에 850인가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렌트하느니 그냥 그 조금 변방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도시는 너무 비싸니까 네네. 다운타운이라고 하나? 조금 나간 데만 해도 네. 한 3, 4억이면은 하나 살 수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고 렌트비를 달러로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자금 그리고 이제 학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환해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서 달러로 렌트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환해지 개념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의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쪽의 이제 고객분들이 항상 이제 해외 쪽을 많이, 특히 이제 미국 쪽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가 붙어야 돼. 그러니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할게 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이민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렌트를 하던 매매를 하던 하셔야 되다 보니까 뭐 그 니즈는 꾸준히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산가 분들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 세 번째는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 이런 고객들이 저희 주요 고객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주로 또 이민 가신 분들이 수입은 어떻게 창출할 수 있나요? 그게 가장 많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민 준비를 할 때 내가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 미국의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민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미국에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잡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국에서도 대부분 하고 오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아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이제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잖아요. 왜냐면 이제 은퇴 시기가 빨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커피, 치킨, 뭐 디저트 카페 굉장히 많은 것처럼 미국에 오셔서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한국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미국에서 하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베이커리 쪽부터 해가지고 치킨, 커피숍 등등 그런 프랜차이즈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대부분 운영은 이제 맡기시기도 하고, 근데 비즈니스도 본인이 직접 좀 뛰어들어야 매상이라든가 고객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동산 임대 쪽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비즈니스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외국 기업 엄청 많죠. 뭐 네네. 스타벅스나 네. 맥도날드, 당연히 그 지금 업계 그 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등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벅스 커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가 항상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돼 있고, 네. 중요한 건 뭐 아메리카노가 거의 한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일단 한국 메이커 커피에 2,000원대 커피를 안 마시지만 네. 가끔씩 음료를 먹으면 그런 데만 찾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1등이고 그런데 네. 반대로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네.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치킨 쪽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큰 치킨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매상이 뭐 25만 불, 30만 불 한 매장에서 나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월이죠.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렌트비 다 빼고 해야 되지만 매출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죠. 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디저트 카페들도 매상이 뭐 15만 불, 20만 불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K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저거 먹는 거 저거 뭐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BQ, BHC 그리고 뭐 페리카나 뭐 등등등이 이들한테는 그냥 K 치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본스치킨에 가서 먹고 뭐 페리카나에 가서 먹고 비비큐에 가서 먹고 그 입맛은 뭐 서로 간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냥 K치킨 자체가 굉장히 열풍인 것처럼 뭐 라면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OTT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뭐 떡볶이하고 순대는 지금 거의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라면하고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네네. 한국의 그 이런 OTT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걸 먹고 싶게 잘 화면에 담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히려 반면에 미국으로 땅값도 또 이게 운영하기도 힘들에도 불구하고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KFC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짜거든요. 저희가 먹기에는. 네. 약간 기피를 하게 되는데. 비싸요 그리고. 그렇죠. 맛있긴 맛있는데. 네. 그런데 K치킨 들어왔는데 뭐 허니 갈릭, BBQ 소스, 우리나라 메뉴는 또 스파이시, 네. 뿌링글 등등 하니까 야 치킨이 이런 맛이 있었어? 이렇게 소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니까 그런 다양한 맛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들도 먹어보니까 우선은 그냥 K 푸드, K 컬처라고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이 있어요. 맛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OTT 영향이 크긴 크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치킨이 사실 본토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닭튀겨서 나오고 이렇게 프라이드 양념 입혀서 네, 먹는 네, 게 네. 한국보다 미국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는 닭도리탕이나 뭐 닭볶음탕, 백숙 같은 백숙. 문화고 그게 한국이고 미국이 치킨인데 네. 오히려 이런 그런 거기에 미국 음식을 갖고 와서 한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게 많은 기업들이 먹히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투자는 주로 주거용과 상업용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액의 이슈 때문에 주거용이 많으시고요. 주거용을 해야 돼, 상업용을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분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뭐 애틀란타 지역에 이제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150만 불 정도까지는 주거용으로 제가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2개를 사시던 3개를 사시던 주거용으로 하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레버리지까지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상업용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저는 또 300만 불로 이제 해드리고요. 왜냐면은 주거용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신지를 보고 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임차인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를 생각하세요. 피라미드에서 중간에서 조금 상위를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200만 불짜리 주택을 사고 싶다. 혹은 30만 불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200만 불을 사면은 팔릴 때 잘 안 팔리고요. 30만 불짜리를 사게 되면은 좋은 임차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매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과연 그 지역에서 한 중간 가격에서 조금 위쪽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에 따라 그 타겟팅,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완전히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네. 부동산만큼 그게 또 중요한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주식은 단돈 10,000원, 100,000원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내 예산에 맞는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 뭐 대출도 많이 하고 했다가 이거 못 갚아서 또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손해 보는 경우는 맞습니다.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은 특히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정확히 그거에 맞는 타겟팅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이것도 궁금해요.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게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우범지대. 그러니까 우범지대를 우선 여기가 우범지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그 지역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테넌트한테 임대료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USC 근처에 부동산을 투자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학교 주번이니까 렌트 원래 잘 돼요.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더 좋아져야지 팔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말렸어야 됐는데 워낙 의지가 조금 뭐 수익률에 이제 연연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테넌트가 임대료를 안 내기 시작하네요. 근데 테넌트를 저희가 법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버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테넌트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범 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정말 여러분들도 스터디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그런 지역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세요. 수익률 1% 2% 하려다가 내 자산 많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 우범 지역이라는 게 이 같은 우범 지역이 한국의 우범 지역하고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기껏해야 이제 술 먹고 이제 그 행패 부리는 뭐 주폭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정도인데 미국은 그 누구나 뭐 단돈 100만 원이면 권총을 한 대를 쏘는 걸 알고 있어요. 큰일 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와,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범 지역은 네. 맘대로 뭐 월세 왜 안 내냐고 뭐라고 맘대로 그렇게도 할 수가 없겠네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네. 아,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지역 잘 골라야겠다. 네. 물론 그런 지역이 아는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우범 지역의 그 이런 그 차원이 강도가 네.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네네. 아, 그런데 왜냐면 그 지금 방금 원룸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다니면 저희 친구들 이제 그 뭐 집에서 학교가 너무 막 2시간 거리 이상 걸리는 친구들은 자취하거나 원룸 살잖아요. 네네. 그 원룸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전세를 살았었는데 그 전셋집 그 주인 아저씨가 뭐 어디 원룸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네. 원룸 한 달에 뭐 집 조만한 건물 하나만 줘도 세대가 한 20개면 한 달에 뭐 한 1,500, 2,000이 그냥 들어온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네네. 3, 40만 원인데 이제 뭐 한 7, 80개 되면 아, 근데 이게 또 일일이 그 받아가는 게 학생들도 받고 피곤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 학생들,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이 정도인데 아, 미국의 우범 지역이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실패한 사례의 그분은 한국의 원룸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아, 미국의 그 우범 지역에 대한 그 강도를 몰랐기 때문에 네네. 아,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반대로 미국 부동산에 유망한 지역들 또 선호하신 지역이 있을 텐데 뭐 어디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문의가 많으신 게 이제 동부 지역, 이제 뉴욕 그리고 이제 뉴저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그리고 LA 오렌지 카운티였는데 요즘 아까 IT 기업 기반의 곳들은 많이 옮긴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샌프란시스코는 문의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러면 어느 쪽 문의가 많냐라고 하면은 이제 오스틴, 테슬라, 삼성,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이제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삼성, 그리고 이제 하나 큐셀, SK 배터리하고 포드하고 이제 자회사 등등. 근데 거기에 2차, 3차, 4차 밴드들이 쭉 들어가니까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IT 기반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모이는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곳들은 다 제조업 기반인데 재택근무 하세요 할 수가 없죠. 퇴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미국 투자하면 한 100만 불 이상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그리고 외국인 론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 이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국에 수십 년 동안 줬던 제조업 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리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칩스법도 통과하고 한국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지금 갔다가 한국보다도 더 큰 공장을 지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조금도 엄청나게 때려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구나. 한국 사람들뿐만이 네, 아니라 전 세계, 그쵸. 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주재원들도 그렇지만 거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그 기업들을 세계 기업들을 리콜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엄청난 또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네오집스 유튜브 영상 중에서 썸네일 중에서 제가 괜찮은 것들을 좀 제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네네. 이것이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 없어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야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야기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 썸네일을 보시고 이 방송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유튜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네. 미국에서 살 수 없어요. 신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 진출, 그러니까 미국 이민을 고려할 때 내가 신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올 때는 이제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 이민 쪽도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고,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취업 이민, 이제 EB2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정말 이 비자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네. 불법 체류자가 되는 순간, 다음부터 다시 이제 입국을 이제 못하게 돼서 꼭 이 비자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하는데 애가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이제 영주권을 받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오시려고 하는 게 이제 E2 비자.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비자를 이제 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 중에서 조금 빨리 오고 싶다. 빠르면 한 6개월이면 이제 가능도 하기 때문에 이제 E2 비자 또 이제 프랜차이즈에 엮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오실 때는 항상 비자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신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신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개인 내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그거냐.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비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신분, 일단은 가서 뭐라도 하려면,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당연히 없는데,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투자든 뭐든 할 수 있다. 네. 기본적인 이야기구나. 네,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가서 내가 뭔가 그렇죠. 미국에 가서 할 때. 네, 뭘 하든지 간에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비자가 돼야지 모든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집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와, 이거 썸네일 진짜 잘 잡으셨어요.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인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다뤘던 게 와이프가 반대하는지. 네, 와이프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무부 장관. 네. 뭐냐면은 가족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은 사고 나서도 항상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이제 거주의 목적,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손해는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이프가 반대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곰팡이가 있는 집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곰팡이는 미국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기가 있다가 없어지면 곰팡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생겼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공중에 퍼져가면은 이 호흡기 쪽에 큰 이슈가 있고 나중에 집을 팔고 나서도 수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 곰팡이 있는 집은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저희가 이제 우범정 얘기했는데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꼭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지 아닌지 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구글링 하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더의 평이 안 좋은 곳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왜냐면은 이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데 제가 생활을 하다가 뭐 창문 틀이 뒤틀려서 잘 안 닫히다든지 그리고 문이 뒤틀려가지고 잘 안 닫히다든지 그리고 크랙이 조금 쉽게 간다든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시공사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고려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전 먼저 좀 의외의 대답을 들었네요. 빌더의 평이 좋지 않은 집, 이거 그 메이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 맞습니다. 대형건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거기도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주거 시설로 치면 메인이 아파트잖아요. 미국은 좀 다른 형태고 미국은 대부분 주거는 이제 단독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건설사의 그 이제 메이커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크죠. 왜냐면 로컬 빌더들이 있고요. 미국 전역을 하는 빌더들도 있고 카운티만 하는 빌더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에서만 하는 빌더들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낙찰을 분양을 받을 때도 좋은 로케이션을 좀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는 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사면은 굉장히 좋겠지라고 하는데 미국 다 라이딩 한다 그랬잖아요. 집 앞에 차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서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바로 앞이 안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세요. 근데 빌더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빌더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땅들을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빌더만 선택을 잘 하시더라도 중간 이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빌더 그러니까 그 시공사. 네. 시공사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저도 전원주택 생활을 부모님 따라서 오래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하다가 뭐 베란다를 어떻게 뭐 증축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은 그 당연히 개인 집이니까 어디 뭐 그냥 여기저기 그 빌라나 이런데 작은 규모 하시는 분들 지어서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이제 폭우가 뭐 한 두 달이 됐는데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 불러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상황이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원주택 생활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빌더 고르는 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내무부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는 메인 투자가 일단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수많은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어떻게든 돈을 굴리려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자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보다 나름 많이 배우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아니면 지금 미국 부동산처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필드에서 지금 최전방에 뛰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보고 이거를 조합해서 내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라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제 내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도 나름 살아오면서 인생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판단은 내가 해야겠지만 미국 부동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또 영상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 100% 실패합니다. 와, 이것도 썸네일 진짜 잘했어요.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상권 분석이에요. 왜냐면 평생 비즈니스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이템이 좋더라도 상권 자체가 안 좋아 버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은 뭐 어딜 가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상에 대한 체크인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매상은 속이려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서 뭐 평일 저녁에 보고 또 낮에 보고 주말에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같이 있지 않는 한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상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 분석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벅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그리고 이제 약국 체인점인 이제 뭐 CVS, 라이레이드, 월그린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10년, 20년, 옵션 계약이 또 20년, 뭐 30년, 혹은 50년 저절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이 로케이션이 정말 안 좋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다 그러면은 손해가 되겠지만 그만큼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뭐 미국이랑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안 담고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5년 계약 임대료 하고 5년 이후에 우리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계약을 안 해버렸다. 임대차 계약 안 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운영을 못하고 권리금이고 뭐고 못 받고 그냥 접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초반에 모르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매매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랜로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매매를 할 때 예전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줬는지 여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상권 분석, 매상 분석, 임대 계약서 이 세 가지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자산이 다른 투자보다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방이나 이런 미국의 진로 이런 거 플랫폼 볼 수 있지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가게 같은 거 운영하고 싶으면 못해도 한두 달은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네.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나 지어서 하든지 할 거 네, 아니에요. 진짜 발품 팔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역시 세상에 사업이 쉬운 게 없네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